궁금한 게 지금 네 분이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는 게 제일 땡큐입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게 제일 땡큐죠. 왜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에서 당대표, 바로 물론 윤 대통령은 검사에서 대통령이 바로 됐지만 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사실은. 뭐 그렇게 국민들이 다시 그런 경로를 밟는 분을 원치 않을 테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분은 당연히 이재명 저격수의 원희룡 장관이 제일 껄끄러울 거고. 야, 이 말씀 번역기를 돌려보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제일 수월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유난 갈등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뭐 정성호 의원님 아니더라도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한동훈이 제일 낫다. 왜냐하면 총선 때 미천 다 드러난 거고 그 정치 경험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대하기 편하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디 공감하시나요? 아니, 공감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4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참전해 미니 대선급으로 불리며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와 지금까지 행보, 먼저 점수를 한 번씩 매겨볼까요? 전 뭐 일단 이슈 제기나 또는 메시지에서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 물론 뭐 추천권자 좀 다르지만 이런 문제 제기한 우리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한 80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어쨌든 뭐 대통령과의 신뢰를 강조한 원 장관님도 한 70점 정도 되실 것 같고 그 이상 되실 것 같고 너무 또 황당한 또 핵무장론을 제기한 우리 나경원 전 대표는 뭐 한 60점 이하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분발하라고 한 60점은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출마할 줄 몰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고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은 사실 총선 끝나서부터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저의 진로를 잡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그게 선택지 하나로서 얘기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더 회복과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적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는데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 야당에서 벌어지는 탄핵의 그림자가 지금 점점 짙어지기 시작하고 당 내부에 대해서는 분열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무책임한 자세로 밀고 가서 거기서 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쉬었다가는 정말 역사의 죄를 짓고 2017년 어게인 이게 또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경론을 벌였고요. 경론과 결정하는 데는 한 2,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그 윤상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한테 왜 안 나간다고? 윤상현 의원이 최근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안 나가게 열심히 하라고 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나갈 거냐고 물어보고 나는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경원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한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려면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권유했던 분들까지의 신뢰도 흔들려버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전직하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우리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 원외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2달 만에 그 모임에 나갔더니 윤상현 출마 선언하고 도와달라 그래서 정부가 돕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돕겠다고 한 거죠. 좀 전에 그 권유했던 분들마저 돌아섰다고 하시는데 이 권유했던 분들 중에 이철규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경원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틀어지면서 지금 원희룡 장관님께서 나오신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밖에서는 이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대통령실의 픽이다. 그것 없이는 이런 식의 급작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지, 저는 어떻게 그쪽에 접촉이 없었는지,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면 그 돌아섰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알려지기로는 19일 날 박성민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만나서 원희룡 장관님한테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대통령도 만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걸 뭐 떼죠. 그냥 막 집어넣고 그냥 법원에서 던지면 그게 스트라이크입니까? 야,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특검하고 또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서 그걸 가장 확실하게 그걸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또 지금까지 대통령과 배우자분에 관련해갖고 철저하게 그 소위 말 호위무사 또 내지는 수호자 역할을 해온 게 그 원장관님이 가장 그 역할을 잘해오신 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 지금 원장관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에 관련해서는 최상무 대통령이나 또는 주변 인사들의 강력한 언질이 없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뭐 세 명 얘기하면 그냥 없는 호랑이도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사실을 진짜 호랑이가 누군지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그 자문을 해주시는 멘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치의 현업에 없는 분들입니다. 전부. 저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상상하시는 그런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보시다시피 저는 2달 동안 발언도 안 하고 외부 접촉 자체를 거의 끊었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소설은 나중에 좀 저렴해지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확인을 거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선 때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자인 저를 지원했던 그 모임의 한 멤버였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몇몇 의원들이 저에게 당대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피력했던 건 있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언제 뭐 해서 저한테 뭐 제안을 이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실과는 다른 소설이 되는 겁니다. 전혀 아니고 당대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분분한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전부 이런지하에 잘라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우리 내부 회의도 안 붙이다가 제가 막판에 우리 내부 회의에 붙이게 됐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그냥 유력한 후보 하나가 나와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전당대회는 나중에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원망과 책임을 어떻게 들을 거냐.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를 던져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저로서는 굉장히 아직 피로도 총선의 그 패배의 후유증도 회복이 다 안 돼 있는데 나서야 된다라는 게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